안녕하세요. 찌아입니다. 발문 파트 2 영상에서는 도입 단계와 활동식 수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문과 피드백도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한 발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은 학생들을 수업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묻는 발문입니다. 우리 현우는 지난주에 강화도에 갔다 왔던데 거기서 어떤 걸 봤었나요? 라고 묻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문에 특정 지역, 우리 마을의 어떤 건물이나 문화재 등을 언급하면서 학생의 삶과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했던 경험을 발표해 볼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발문은 우리 반에서 제일 뭐뭐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게임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우리 민성이! 민성이는 그러면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민성이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노력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짜맞췄나요? 물론 이러한 발문은 중요한 것이 반드시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어야겠죠. 연관이 없는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의 삶과 연결시키는 발문입니다. 저는 주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학생 자치와 연결지어서 발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해당 수업의 내용을 학생 자치와 어떻게 연결지을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삼국 시대의 항쟁을 수업한다면 여러분, 우리 반의 회장을 뽑는데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힘으로 겨뤄서 회장이 뽑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면 우리 반이 정한 학급 생활 협약 있죠. 하지만 선생님이 그걸 무시하고 멋대로 규칙을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세 번째, 학습 목적을 묻는 발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발문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외관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노제팬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이 노제팬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선중이. 선중이가 잘 말해주었어요. 이러한 사회 현상은 오늘날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외관계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습 목적을 물어보았을 때 학생이 창의적으로 대답한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문을 통해서 학생의 삶과도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나 수업의 조건지에서 도입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나는 도입을 너무 잘 살리는 타입이라거나 반드시 도입에서 보여주고 싶은 발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입은 하지 마시고요. 조건지에서 보여주라고 한 부분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도입 단계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발문은 사실 전개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활동식 수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과 피드백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과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목적, 즉 필요성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동은 왜 해야 할까요? 라고 발문을 한 후에 학생의 삶과 연계시키거나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먼저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유의사항과 채점 기준을 다 말해주고 나서 앞에 장녀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줄 테니까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회지도를 마치고 활동을 끝내잖아요. 이 발문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아직 덜 끝난 모둠을 위해서 시간을 더 줄 때에는 전체의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창의 모둠을 위해서 시간을 2분 더 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라고 하는 거죠. 과정 중심 평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활동을 끝낸 후에는 이 학생의 결과물을 두고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때 창의 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혹은 의견을 말해줄 모둠이 있을까요? 라고 미흡한 점을 말한 친구와 잘한 점을 말해주는 친구, 이렇게 해서 발표에 피드백을 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활동식 수업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말 팍팍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작은 힌트를 줬는데 잘 찾아서 해주었어요. 우리 주연이는 역사가 재밌어졌나 봐요. 점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혜성이의 발표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혜성이의 자신감 있는 발표 태도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간혹 수업 말미에 오늘 수업이 재밌었던 이유와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패들렛에 익명으로 올려달라고 말하고 수업을 끝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발문을 말씀드려볼게요. 수업의 도입에서 사용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연, 사랑, 법, 예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네 가지 중에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백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춘추전국시대를 수업할 때에는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블랙핑크 대 트와이스 이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대 페이스북, 친구 대 연인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양자 중에 택일하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이 되어 살기와 왕을 돕는 신하가 되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토론을 하면서 골라요. 신하는 왕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왕이 낫다. 아니다. 왕이야말로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 신하가 낫다. 이렇게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게끔 한 다음에 다 골랐다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오른팔이 되고 싶다, 왕의 신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춘추시대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이 춘추전국시대의 왕의 오른팔, 그 사람을 당시에는 패자라고 불렀어요. 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과 활동식 수업 단계에서의 피드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한 발문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팁을 드리면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해 보시면 각 차시마다 발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얻거나 참고용으로는 괜찮으실 거예요. 발문 파트 1과 파트 2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실제 수업에서 추가적으로